안녕하십니까. 팀 가보자고입니다. 지금부터 발명품 복도안전지킴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 재료 선정 기준, 설계 및 작동 방법, 발명품을 보완할 점, 그리고 만들면서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의 안전사고 횟수는 8,279건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의 약 5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 약 74%가 운동장과 복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복도에서는 주로 충돌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의 학교에는 복도를 살필 수 있는 안전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거울이 복도 충돌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36.6%만이 안전거울이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63.4%는 안전거울이 효과가 없다나 안전거울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안전거울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는 안전거울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거울이 눈에 띄지 않았기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런 안전거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바로 복도안전지킴이입니다. 저희가 복도안전지킴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표지판이었기에 표지판의 재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모터가 표지판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표지판은 적당히 가벼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저희는 아직 학생이고 고가의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는 것은 무리였기에 사용 범위 내에서 최선의 품질을 골라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활용성입니다. 물론 표지판은 단단해야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재료가 바로 MDF판입니다. MDF판은 얇은 종이 여러 장을 압착시켜 만든 것으로 가볍고 저렴했으며 다루기도 쉬웠습니다. 다만 복도안전지킴이가 실제로 상용화될 때는 MDF판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도에서 충돌 사고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너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등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복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복도 안전거울이 눈에 띄지 않아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을 감지하는 장치를 고안해냈고 학생들의 눈에 잘 띄게 설계하였습니다. 복도안전지킴이는 복도 코너 벽에 설치하는데요. 한쪽 복도에서 사람이 오면 복도안전지킴이 끝에 있는 센서가 사람을 인식하고 센서의 신호를 받은 반대쪽 표지판이 열려 반대쪽 복도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리고 약 5초 후 표지판이 다시 접힙니다. 이때 양쪽에서 사람이 동시에 올 경우에는 둘 중 먼저 인식한 센서에 따라 표지판이 반응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복도 안전지킴이에서 구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 위치입니다. 전선 길이, 발명품 크기 등의 한계 때문에 센서를 표지판 가까이 붙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실제 상용화된다면 센서를 이보다 더 뒤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도 안전지킴이는 큰 가구를 옮기거나 학생이 코너를 따라 움직일 경우 표지판이 방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당시 표지판을 수동 개폐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으나 전원을 켜면 모터가 설계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모터가 움직였다면 수동 개폐도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복도 안전지킴이의 또 다른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게 지탱을 위해 표지판 한 개당 모터를 2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모터 2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모터만 교체한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소재입니다. 가격, 무게, 활용성 등의 부분에서 MDF판이 저희에게는 최적의 재료였으나 후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플라스틱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발명품을 제작하면서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가던 위험 요소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발명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발명품 아이디어부터 재료 선정, 역할 분담까지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통일해 나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협동심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저희에게는 뼈와 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경험으로 한 뼘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